비용을 아끼려고 그냥 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 들여서 다 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욕실이 될 수 있어요. 수압이 너무 낮을 때는 설치하면 시공 단가가 너무 비싸요. 제가 이사 가는 집에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게 대표님, 네. 오늘은 화장실,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화장실, 욕실 인테리어. 아, 너 왜 저렇게 했지? 아, 저렇게 하면 후회하는데? 아, 이런 케이스 혹시 많이 보셨나요? 엄청 많이 봤죠? 엄청 많이 엄청! 봤어요. 욕실과 화장실 인테리어나 잘못되면 굉장히 고통받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욕실, 화장실 인테리어는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되고 네. 요렇게 하는 게 좀 좋다. 이런 팁들을 좀 팍팍 알려주실 수 있죠? 가보실까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도대체 이 욕실과 화장실의 인테리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일단은 기능적으로도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쵸? 일단은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항상 함께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볼일 보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기능적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한테 가장 솔직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창의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구한테는 이 욕실이 안식처가 되기도 해요. 갑자기 안식처 뭔 말이냐 막 이럴 수 있는데 네. 힘든 일 있을 때, 맞아요. 엄마한테 혼났을 때 화장실 문 딱 닫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막 꺽꺽꺽 대면서 운 적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화장실에 약간 들어가면 약간 뭔가 딱 동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동물한테는 약간 동굴이 있다면 사람한테는 저는 이제 현대적인 동굴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막 여자친구한테 차이거나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샤워기를 틀고 고뇌를 하면서 아니 막 울면서 그런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듣고 보니까 네. 저도 매일 아침이랑 자기 전에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뭔가 거울을 마주 보면서 좀 저를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고요. 맞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만 봐도요, 이제 사춘기예요. 그래서 막 예민해요. 엄마한테 막 약간 이렇게 대들고 하다가도 너 샤워하고 와, 따뜻한 물로.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가 샤워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다시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막 기분 안 좋을 때 시원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오면 기분이 프레쉬. 정화되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욕실이 아주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네. 도대체 어떤 거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후회하고 고통받고 하는지 하나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요, 네. 덧방 공사인데요. 네. 그냥 덧방 공사가 아니고 방수 상태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타일 상태 확인하지 않은 덧방 공사. 덧방 공사가 뭐죠? 덧방 공사는 타일이 이미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타일을 하나 더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실 거는 무조건 덧방 공사가 좋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속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덧방 공사라는 설명이고요. 사실 방수 상태는요, 인테리어 업체 전문가가 간다고 해서 한두 번 봐서는 사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아래층에 누수가 없었는지 또는 우리 집 타일 부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상태가 좋지 않은데 비용을 아끼려고 그냥 덧방 공사 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수 있습니다. 타일이 같이 속에 게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미 만약에 누수가 되어 있었는데 누수를 확인하지 않고 거기 타일만 덧방했다? 그러면 밑에 집에 이제 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쳐줘야 되는데 타일이 2개가 덧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철거하고 다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걸로 돈 들여서 몇백만 원 들여서 다 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욕실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누수되면 물 아예 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욕실을 그냥 못 쓰는 골방처럼 욕실 2개인 집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1개인 집은 아예 욕실을 못 써요. 그럼 어떡해요 그거를. 근데 덧방이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덧방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아랫집에 누수가 없는지 집을 매매하실 때 부동산 통해서나 아니면 전 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타일 부착 상태는 딱 봐도 그냥 보여요. 막 금가 있고 약간 떨어지려고 하고 그때는 덧방 하세요? 네,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인테리어 업체나 이렇게 오셨을 때 혹시 이 욕실에 덧방을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는 이 집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집이다 라고 하면 20년 동안 한두 번은 사람들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테리어 했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너무 노후됐거나 상태가 좀 불안해 보이면 그냥 네.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게 사실 그렇죠. 육안으로 봐도 타일이 너무 낡았다 이러면 그 속에 방수 상태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방수 상태를 타일 때문에 볼 수는 없겠지만 타일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오래됐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방수도 한 20년 전에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방수를 다시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저의 이제 찐 경험이죠. 수압을 고려하지 않고 직수 변기를 선택한 거예요. 네. 직수 변기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는 물통이 있고 네. 하나는 물통 없이 슬림하게 예쁘게 깔끔하네. 생겼잖아요. 네. 얘는 그러니까 직수로 물이 나온다. 물통에 받아지지 않고 직수로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수압을 체크하지 미처 못하고 직수 변기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재설치해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수압이 너무 낮을 때는 직수 변기를 설치하면 물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거나 아니면 진짜 약하게 너무 내려가서 너무 불편하고 약간 뭔가 막힌 것 같고 네. 찝찝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수압이 낮을 경우에는 직수 변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일단은 그냥 다른 수도꼭지나 변기 말고 다른 것들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거 자체가 약하면 그냥 그 집은 좀 수압이 다 약한 거예요. 변기만 약할 수는 없거든요. 또는 고층 아파트일 경우에는 조금 약할 수 확률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걸 꼭 해야겠다 하면 뭐 가마 펌프를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혼자서 할 수는 없고 관리실이나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만약에 수압이 약한 경우라면 이 변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많이 선택하시나요? 맞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기도 하고 이게 폭이 좀 작아요. 물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작거든요. 근데 미적인 거에 너무 치중해서 사실 변기 모양을 우리가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승차감, 하차감 정도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인테리어 했을 때는 당연히 예쁜 게 좋겠지만 사실은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고 막히지 않고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거를 너무 간과하지 말고 수압에 따라서 이 변기를 선택하자. 세 번째는 조정욕조입니다. 조정욕조? 조정욕조가 뭐예요? 조정욕조는 공중목욕탕 가면 다 이렇게 타일이나 돌로 맞아요. 감아져 있잖아요. 네. 그 미니미 버전이 집에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아닌데요. 잘못하면 후회할 수 있고 장단점을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이사 가는 집에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게 사실 조정욕조일 만큼. 그런데 이유는 첫 번째는요. 관리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청소해 주시는 분이 집에 상주하시나요? 우리 호텔이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 코너에 때가 많이 껴요. 그리고 줄눈도 막 벗겨지고 약간 이럴 수 있어서 맨날 청소가 이제 취미이신 분이라면 칫솔로 맨날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물 빼고 그냥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좀 찝찝하면 이제 한번 닦아주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코너에 때 끼고 청소가 어렵다가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욕조에 물이 빨리 식어요. 엄청. 왜냐면 이 PVC 소재나 인조대리석 소재 여러 가지 소재들은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보온의 효과가 있고 얘 자체가 차갑지가 않아요. 네. 우리 플라스틱 차갑나요? 아니요. 근데 왜 돌이나 타일 어때요? 차가워요. 차갑죠. 네. 근데 이게 여름에는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겨울에 조정 욕조잖아요.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도 금방 식어요. 체감될 정도로 네, 금방 식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욕조도 써보고 일반 욕조 써봤을 때 뜨거운 물에 비용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욕조물이 일단 금방 식는다. 세 번째는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욕조가 좀 일반적인 욕조보다는 이렇게 깊고 네모나게 딱 되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물 받는데 오래 걸려요. 아 이게 왜 단점이냐 하시겠죠? 근데 욕조를 저희 집은 맨날 쓰거든요. 아이들이 맨날 써요. 근데 빨리 물 받고 빨리 씻고 빨리 재워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욕조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물값도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 받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설치하는 거는 예뻐서예요? 조정욕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니즈가 있어요? 그쵸? 예뻐서고 유행도 하고 우리 집에 남다른 뭔가를 하고 싶다. 하이엔드 욕실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많이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시공 단가가 너무 비싸요.
예를 들면 일반 욕조 하나 PVC 해가지고 타일 감고 만든다 하면 6, 70만 원 든다 하면 얘는 뭐 한 300만 원 이상?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왜냐하면 방수를요 수영장 방수 수준으로 해야 해요. 물론 방수를 되게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런데 얘는 수영장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새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 집으로 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담아주는 뭔가 그릇이 없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수영장 방수랑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큰 수영장에 하는 공정을 이 조그만 데에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래서 비용이 뭐 300~400만 원 이상 뭐 들 수도 있고 일단은 타일을 잘라서 사람이 다 이어 붙여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공정도 있고 이걸 하다 보면 또 하이엔드로 한다고 타일도 좋은 거 고를 것이고 하다 보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서 조정욕조 하고 싶다? 아 그럼 예산을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쵸. 물이 빨리 식고 청소가 어렵고 물 받는데 오래 걸리고요. 물값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다 아시고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몰랐다가 이거 하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별로야 나 비싸게 주고 했는데 너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필요나 어떤 사용 목적 생각하지 않고 유행 따라서 그냥 네. 하면 후회하는 게 조정 욕조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쭤보죠. 혹시 조정 욕조를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뭐 아이들이 3명이나 2명인데 같이 물장구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하고 싶어요. 또는 뭐 목욕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그냥 일반 욕조보다 예쁜 것 같아서요. 뭐 이러면은 비용도 너무 비싸고 굳이 이걸로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따져봐야죠. 자, 또 뭐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네. 간혹가다 이런 분 계세요. 약간 극단적으로 저는 욕조 안 써요. 그냥 샤워부스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차 여쭤보죠. 아이가 생기면 욕조를 생각보다 많이 쓴다. 이거를 생각해보셔라. 뭐 이런 의견도 드리고 또는 우리 코로나 같은 것도 겪었잖아요. 네. 그럼 목욕탕 갈 수 있나요? 근데 가끔 진짜 목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은. 그러면 또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딜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만 고려해서 아예 없애거나 뭔가 좀 극단적으로 갈 때 저는 약간 이 비추 드려요. 후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쉬워하시거나. 네.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아이가 생겨가지고 욕조가 필요한데 욕조 공사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욕조 공사 하려면 샤워부스 다 떼버려야 되고 배수도 달라지고 뭐 욕조를 할 때 하면 비용이 몇십만 원밖에 안 내지만 욕조만 바꿀 때 저번에 견적 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매매도 하잖아요. 네. 매매가 잘 안 돼요. 기존에 조금 있었던 뭔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바꿔버리면 또 매매도 잘 안 되고 또 추후에 부모님이랑 잠시 같이 거주하게 되실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욕조 위에도 샤워부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욕조 위에 샤워부스 한 거 있잖아요. 그렇네요. 요렇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요. 이거는 안 하면 후회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해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이 집을 내가 오래 사용할 거라 하면은 욕조나 세면대 소재를 인조 대리석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리석. 보통 이제 도자기 계열의 독이류잖아요. 네. 그런데 인조 대리석으로도 욕조와 세면대가 나와요. 근데 일단은 장점이 있는데요. 네. 물때가 덜 끼고 관리가 훨씬 편해요. 예전에 신혼집에는 이제 독이로 된 세면대였는데 거기 약간 핑크색으로 살짝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험해봤어요. 일부러 아예 안 닦아봤어요. 네. 오랫동안 안 생겨요. 진짜 안 생겨요. 이 인조 대리석 중 어떤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네. 하이엔드 욕실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거의 저는 이제 강추죠. 인조 대리석으로 꼭 해야 한다. 광이 안 나잖아요. 무광이거든요. 그래서 얘 자체가 약간 진짜 고급스러워요. 호텔 가시면 인조 대리석으로 진짜 많이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고요. 2번째는 청소 잘 못하는 사람. 이거 전데요. 예, 청소 잘 못하는 사람한테 정말 강추드려요. 아이들이 막 쓰고 나오면 사실 항상 이렇게 제가 닦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때가 안 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써본 찐 경험이고요. 청소 잘 못하는 사람 너무 추천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가니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할 사람 추천드립니다. 고가라는 게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를 들면은 보통 욕조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하면은 얘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 혹시 차이가 많이 나긴 많이 하네요. 나죠. 네. 세면대도 예를 들면 10만 원대 세면대도 있고 네. 30만 원대도 있는데요. 얘는 한 80만 원 정도? 인조 대리석으로 싹 다 바꾸면 전체 총합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욕실 또 2개잖아요. 예를 들면 욕조 한 400만 원,
그럼 세면대 100만 원. 근데 그게 이제 욕실이 2개. 그것만 해도 1000만 원. 근데 이거에 맞는 또 하이엔드 수전, 타일 뭐 다 하면은 이제 욕실이 몇 천만 원 되는 거죠. 또 그거까진 제가 몰랐네요. 네, 하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좀 아주 많습니다. 네. 몸에 감기는 촉감 자체가 틀려요. 욕조 한번 써보시면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만지고 보는 거로는 설명이 안 돼요. 체험을 정말 해봐야 되고 저처럼 근데 오래 쓰면서 청소를 좀 안 해봐야 돼요. 이거는 가격대가 있어도 진짜 강추드린다. 소재 자체가 좀 특별해요. 그리고 또 또 안 하면 후회인데요. 매립 수전이요. 제가 추천드리는 매립 수전은 너무 고가의 제품이나 해외 직구 상품을 제외하고 국내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AS가 가능한 제품들 중에는 매립 수전 하시는 거를 너무나 추천드려요. 왜냐면요. 첫 번째로는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두 번째 또 나왔습니다. 수전에 물때 청소, 곰팡이 관리 어려우신 분들. 전 그것 때문에 추천해요. 사실은 수전 쓰면 수도꼭지에도 왜 안 닦으면 비누 그 튄 게 허옇게 다 보이고요. 또는 이 탑볼로 쓰면요 물이 여기 다 고여가지고요. 식당 같은데 이제 화장실 가면은 탑볼로 되는데 여기 막 물 다 젖어 있고 막 관리 안 되고 막 나무 썩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립만 하는 순간 모든 게 해결돼요. 왜냐면 벽에서 일단 나오기 때문에 물이 거기까지 안 튀나 봐요. 그래서 얘가 물때도 진짜 안 생기고요. 수도꼭지 끄면요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게 나오거든요. 얘는 나와봤자 세면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변이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뭔가 엄청 깨끗하거든요. 대표님 댁도 혹시 이렇게 있어요? 네, 저희 다 매립수전이잖아요. 그럼 역시나 또 겪은 거네. 이거 겪은 거죠, 제가. 이거는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시공해드리는 사업 공간이나 병원 그런 공간에는 다 저 매립수전. 웬만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데는 관리 때문에 저는 꼭 벽 매립수전을 해드립니다. 진짜 먼지만 닦으시면 돼요. 오히려 얘가 너무 안 닦아도 깨끗하니까 먼지가 좀 얹혀지긴 해요. 제 경험이거든요. 그 먼지만 좀 닦아주면 돼요. 손 씻는 수전도 있지만 샤워기 수전도 있거든요. 네. 샤워기 수전은 조금 시공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공비가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실 때는 조금 더 저는 비용을 투자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 배관이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엔드 느낌이 나는데 꼭 고가를 쓰는 게 아니고 국내 제품이나 아니면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정도면 저는 너무나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하이엔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뛸까요? 가격은 사실 스펙트럼의 차이가 크지만 한 10만 원 정도 비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시공비가 좀 더 들 수 있어요. 시공비는 수전 하나당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시공할 수도 있어요? 욕실 공사를 새로 다 하시는 경우에 가능하세요. 그냥 수도꼭지만 바꾸는 거는 안 돼요. 그럼 더더욱 중요한 게 대표님. 네. 애초에 욕실 공사할 때 안 선택하면 못해요. 타일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욕실 인테리어 할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리스트로 그래서 후회하는 거군요. 네, 욕실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하지 않을 때는 못한다. 제가 오늘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하면 후회하는 거 그리고 또 안 해도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케이스들은 사실은 욕실 공사를 할 때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 되돌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욕실 공사 안 할 거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사를 가고 욕실 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이거를 꼭 미리 숙지하셔서 한번 잘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인테리어의 중심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행을 따라서 하이엔드 욕실이나 예쁜 욕실도 너무 좋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없으면 좋은 욕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실을 선호하는지 또는 나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또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 욕실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목적을 좀 명확히 하고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만족하는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욕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욕실 인테리어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